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정보를 나누고 공유하고 싶은 생각 채널입니다. 오늘은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ETF들의 최근 흐름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추가 매수의 시점은 언제였을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표안의 12개의 ETF들은 투자자 분들에게 많은 관심과 투자를 받고 있는 ETF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한번 차례대로 주가 흐름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ETF입니다. 상장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인덱스 ETF답지 않게 변동성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분들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한 ETF인데요. 상장하고 초반에는 바짝 46%가량 상승했었기 때문에 좋았겠지만 올해 초반에 기술주 기업들의 조종장에서 가장 조정을 심하게 받은 ETF이기도 합니다. 상장했을 때의 주가보다도 더 내려갔었죠. 그리고는 두 달가량 횡보했었고 지금은 주가가 또 바짝 상승하면서 최고점을 거의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보했던 두 달간의 기간은 매수의 적기였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저 두 달간의 기간은 누구에게는 정말 힘들고 괴로운 기간이었겠지만 누구에게는 저가에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의 기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고점으로 올라갈 때 뒤늦게 뛰어들며 많이 매수하고 곧바로 하락세에 들어가자 손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공포를 못 이겨서 매도해 버린 게 보이시죠? 그리고는 두 달간의 저가 매수의 기회를 놓치고 계속해서 관망만 하다가 주가가 상승세로 돌아서자 그제서야 다시 뒤늦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반등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저가 매수의 기간이 두 달이나 됐었는데 싸게 살 기회를 놓치고 자꾸만 조금씩 더 비싸게 사는 거죠. 이렇게 투자를 하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해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비싸게 사서 공포의 손해를 보고 팔아버리고 저가 매수 놓치고 다시 비싸게 사고 이 매매 사이클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러한 손해를 보는 매매 사이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번 경험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자신의 투자 마인드를 개선하시길 추천드리겠고요. 주변을 살펴봐도 다들 자기는 장기 투자자라고 하고 절대 손해보는 투자는 안 할 거라고 하지만 이번 조정 폭락장에서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ETF가 보여줬듯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그 시점이 오면 커다란 손실을 보거나 푼돈의 이익만을 얻고 끝이 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입니다. 4월 9일에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계속 하락세를 받았고 14%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횡보의 기간 없이 저점을 찍고 나서 곧바로 반등해서 저점 대비 현재 12% 상승하며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추가 매수의 기회는 아주 짧지만 5월 중순쯤에 저가 매수의 찬스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는 14%는 엄청나게 떨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누구에게는 최대 12%의 수익률을 안겨줬겠지만 누구에게는 최대 14%의 손해를 안겨줬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상품에 투자하는데도 저가 매수의 찬스를 잘 살려서 분할 매수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더 높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게 장기간 수시로 쌓인다면 그것도 무시할 수가 없겠죠? 다음은 2차전지 ETF입니다. 2차전지 역시 고점 대비 18.5%가 하락했던 3월 말 4월 초가 저가 매수의 기간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역시도 고점 대비 11%가량 낮은 상태인데 지금은 상황을 잘 주시해보고 투자하셔도 10% 내외의 이익을 챙겨 가실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승세를 타는지 하락세를 다시 타는지 잘 지켜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고점으로 올라갈 때 뒤늦게 따라 붙으면서 거래량이 많아지다가 정작 저가 매수의 기회일 때는 거래량이 매우 낮죠. 저때 매수하시는 극히 일부의 투자자들만이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다음은 타이거 KRX 2차전지 K뉴질 ETF인데요. 이 ETF는 앞선 코덱스 2차전지 산업 ETF와 흐름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월 9일에 상장된 미국 나스닥의 상위 기술주 10개의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INDXX ETF입니다. 고점 대비 7%가량 하락했다가 곧바로 반등해서 고의 조정받은 구간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곧바로 반등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5월 중순쯤이 그나마 저가 매수의 찬스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ETF는 고점 대비 꽤 많이 하락한 15.7%의 하락을 보였었고요. 3월 초, 3월 말, 5월 중순이라는 무려 3차례의 저가 매수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은 3번의 기회를 잘 살리셨나요? 아니면 모두 다 놓치셨나요? 시청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꼭 기회를 잘 살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내 상위 10개의 기업에 투자하는 타이거 탑10 ETF입니다. 올해 초부터 삼성전자와 같이 기나긴 행보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긴 행보 구간은 특정 지지선 아래로까지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서 여기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분이라면 이런 긴 행보장엔 언제든지 추가 매수해도 좋다라는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굳이 저가 매수 기회를 꽂자면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더 빠졌던 5월 초중반쯤이 저가 매수 찬스가 아니었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인류들의 생존과 관련이 된 미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신재생 에너지 부분인데요. 3월 5일에 상장돼서 잘 올라가다가 역시나 5월 초반에 고점 대비 약 13%가량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반등해서 다시 상승했기 때문에 5월 초중반이 저가 매수의 기회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신재생 에너지 부분은 정말 인류의 생존이 걸린 만큼 앞으로도 계속 지원받으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분야라고 보고 있고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아쉽게도 전기차나 반도체와 같은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적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바이오와 배터리, 인터넷, 게임 분야에 투자하는 타이거 KRX BBIGK 뉴딜 ETF입니다. 올해 초반까지는 잘 상승해 오다가 16.5%가량 하락장을 받았었고요. 제 생각에는 3월 중순부터 3월 말, 5월 초반에 두 차례 저가 매수 기회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타이거 퓨처 모빌리티 액티브와 코덱스 K 미래차 액티브 ETF들은 상장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아서 뭔가 기회였다라고 판단할 데이터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상장 후 두 ETF 모두 지금까지는 조금씩 상승하면서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내가 아닌 해외 대표 액티브 ETF인 아크 인베스트의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ARKK ETF고요. 작년 한 해 정말로 잘 나가다가 올해 초반 미국 폭락장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본 ETF 중에 하나입니다. 마이너스 30% 이상 하락했었고 아직까지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이제야 슬금슬금 회복을 하려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아크 인베스트의 ARKK ETF에 투자 중이거나 투자하려고 하셨던 투자자분이라면 3월 초와 3월 말, 5월 초반에 세 번의 저가 매수의 기회가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 상반기는 대체적으로 국내든 미국의 주식시장이던 흐름이 모두 다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제서야 슬슬 회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하락장이나 행보장에서조차도 누구는 계속해서 손해를 보고 있고 누구는 계속해서 이익을 보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투자를 하면 이익을 볼 수 있는지 알고 있는 투자자조차도 실제로 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락장은 굉장히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상승장에 뒤늦게 따라 들어가고 하락장엔 푼돈의 이익만 챙기고 급하게 매도하거나 손해를 이미 봤는데도 남은 돈이라도 건지려고 매도를 해버립니다. 또한 정작 중요한 저점이나 행보장에는 추가 매수를 하지도 못합니다. 생각보다 주식시장에서 마이너스 10에서 20% 정도의 하락장은 정말로 수시로 찾아옵니다. 이런 하락장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주식 수량을 모아가는 투자자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투자자보다도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더 빨리 경제적 부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15년 걸릴 거를 10년만 투자해도 달성하게 될 수가 있겠죠. 작년 한 해 보기 드물었던 주식시장의 상승장에 대한 착각 때문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단련이 되지 않은 채로 주식시장 열풍에 따라 생각 없이 뛰어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하락장이나 행보장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손해를 보는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득을 보는 투자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신이 손해를 보는 투자를 하고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시고 본인만의 투자 가치관을 확실히 정한 다음에 투자를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개별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ETF 역시도 시장 전체의 흐름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다 같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추가로 매수할 기회는 생각보다 자주 찾아올 겁니다. 아무리 우량한 기업의 주식이던 우량한 기업을 담고 있는 ETF든지 하락장이 없는 주식은 없습니다. 우리는 되도록이면 그러한 하락장을 이용해서 수익률을 조금 더 극대화하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량주의 경우는 지금 당장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 최대한 저가일 때 많이 매수해서 수량을 늘려놓고 나중에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훨씬 좋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량주는 우상향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10주밖에 못 샀을 때 올라가는 것보다는 20주를 샀을 때 올라가는 것이 나에게 훨씬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량주는 투자를 했다면 매도할 생각 없이 장기적으로 수량을 최대한 늘리는 것에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주식시장의 하락장을 이용한 우량주의 주식 수량을 늘려나갈 좋은 투자 습관을 계속해서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